안녕하세요. Respiratory Therapist 써니입니다. 제 동영상의 답글을 보니까 mRNA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mRNA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mRNA 백신이 처음 사용되는 백신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되는 백신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공부를 더 해보니까 사실 mRNA 백신은 2003년에 SARS 유행할 그때부터 개발되고 있었던 백신이라고 해요. Work on these vaccines began in 2003 when we had the SARS outbreak at that time. Because if we just talk about the fact that it is truly sort of a miracle of science that we got a vaccine so quickly, people may think that it moved too fast. So we do have to acknowledge that the work actually began about 17 years ago. SARS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고 지금 코비드 19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계통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구됐던 백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백신은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저희 몸에다가 주입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약화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몸에다 넣어서 이제 저희의 면역 체계가 거기에 대한 항체를 디벨롭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코로나19 같은 거는 굉장히 바이러스가 독한 바이러스잖아요. 폐를 완전히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몸에 넣는다는 게 조금 찜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mRNA 백신은 뭐냐면 다행히도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바깥에 이런 프로틴 스파이크가 있어요. 뾰족뾰족 나온 프로틴 스파이크가 있는데 그 프로틴 스파이크가 저희 세포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붙는단 말이죠. ACE2 리셉터라는 그런 거에 얘가 착 하고 붙어가지고 저희 세포에 침투하게 되거든요. 사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로 전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얘는 숙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호스트 안에 얘가 침입을 해야지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들어가야지만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면서 파워풀해지는 거지. 바이러스가 그냥 바이러스 자체로 있을 때는 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메신저 RNA를 개발을 해서 그 메신저 RNA를 리피드 캡슐로 안에 감싸서, 왜냐면 메신저 RNA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스테이블라이즈 하기 위해서 리피드로 감싸고 지방층으로 감싸고 그 감싼 것을 저희 몸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신저 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돌기에 있는 그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얘가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 몸에서는 이거 못 보던 단백질이네? 이게 외부 물질이네? 하면서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희 몸의 그 면역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외부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가서 방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닥치는 대로 그냥 외부 물질이 침입했다. 그냥 공격하는 애들. 그것을 innate immunity라고 하는데 선천성 면역. 걔네들은 기억할 수 있는 세포가 없어요. 걔네들은 외부 물질이 침입하면 무조건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걔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은 싸워서 죽지만 내가 지금 싸워서 이긴 이 애가 싸운 애가 바로 얘야 하면서 그 단백질 프로틴에 있는 그 메모리를 그 다음 주자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걔네들이 T셀과 B셀인데 걔네들한테 넘겨주면서 기억하라, 다음에 이 사람이 오면 공격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메모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 기억하라고. 그러면은 T셀하고 B셀이 나중에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그 스파이크에 기억 항체가 붙어서 저희 세포에 침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 mRNA는 그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세포 안에서 그냥 2-3일 이내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뭐 mRNA가 DNA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고 mRNA는 DNA와 섞일 수가 없어요. 몇몇 분들께서 정부에서 강제로 백신을 맞추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까지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막 레스토랑 닫고 막 사업체 닫고 사람들 다 이렇게 경제활동 위축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그 herd immunity, 그러니까 국민의 70에서 70%, 50에서 70%인데 70% 정도가 코로나 19에 대한 항체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옛날로 정상처럼 옛날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항체를 우리가 코로나19의 항체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래서 내가 항체를 내 몸에서 생기게 하거나, 하나는 백신을 통해서 항체가 생기게 하거나. 그러니까 국민의 70%가 코로나 항체가 있어야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코로나를 걸리게 할 수는 없죠. 국민의 70%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가능하면 그 백신을 장려를 해서 그 국민의 70%가 엔티바디 생기게, 항체 생기게 하자, 이런 생각 같아요. 백신이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백신은 사실은 그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개발도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치료제라는 것은 감염이 된 후에 우리가 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 자체를 막는 효과는 크지가 않습니다. 백신은 그 감염 자체를 막음으로써 방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수단은 사실 백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은 시간을 벌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니면 허드 이뮤니티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 벌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자제해서 가능한 이거에 대해서 희생되시는 분이 좀 적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서 뭐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환자 수도 확실하게 줄 거고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신 대로 뭐 백신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알러지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는 사실 백신은 본인의 선택이죠. 여러 가지를 잘 따져보고 본인이 맞거나 안 맞거나 결정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백신을 장려하는지 그 뒷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독감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독감 시즌을 많이 겪어보고 독감 때 많이 돌아가셔요. 환자분들 많이 돌아가시고, 이번에는 독감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환자분들 돌아가셨다, 이번 독감 독하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다른 차원의 그런 바이러스였어요. 정말 이렇게 심하게 폐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는 저는 처음 봤고, 모두들 3, 4월에, 특히 미국 동부는 3, 4월에 이런 광경은 정말 듣도 보도 못했어요. 너무 쇼킹이었고, 그냥 사람들이 응급실에 다 들어와서 산소 포화도가 막 70, 60 막 이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보통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서포트를 해드리는 장비를 쓰면은 좋아지시는데,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었고, 기관 삽관하면은 또 막 다 돌아가시고, 막 어떻게 뭐 이것저것 저희가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총동원해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여태까지 환자들 봐왔던 대로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레귤러 플루하고는 차원이 다른 바이러스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벤틸레이터 위에서 너무 투병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인공호흡기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도 정말 생과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Because there's so much
concerning and bad news and things are hard. But then you're just like, wow, I mean, it's remarkable. From sequence to 2 EUA vaccines that are highly effective within a year. That's just amazing. And the other thing to think about is,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variants and, are the vaccines going to work as well? There was data last week, from Novavax and then some data from the Janssen vaccine that, 50 to 70% against the variant, perhaps. Boy, if we got 50 to 70% vaccine effectiveness for influenza every year, we'd be ecstatic. How does an mRNA vaccine work? mRNA vaccines can be manufactured faster and more cost-effectively than conventional protein-based vaccines. But how do they work? To develop a coronavirus vaccine, researchers selected an mRNA that encodes the coronavirus spike protein. This protein helps the virus enter a human cell. First, the mRNA is prepared by in vitro transcription or chemical synthesis. Next, the mRNA is encapsulated with lipid nanoparticles. This layer protects the mRNA and raises a stronger immune response. The final vaccine formulation is injected into the skin or muscle. Once the mRNA enters the cell, it uses the cell's translation machinery to produce the viral spike protein. The spike protein triggers the body's immune response to produce antibodies and specialized T cells. During future exposure to the coronavirus, these antibodies and T cells will attack the virus,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COVID-19.